2024년 트럼프의 재선이 미국을 고립주의로 이끕니다.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한 미국.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은 자체 핵무장에 나서고 동북아 최강 군사국가로 우뚝 서며 역사의 판도를 뒤집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악화와 북한의 권력 공백 속 평양으로 진격하는 중국군. 그들의 야욕을 막아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만주까지 미치고 한민족의 오랜 염원인 북방 영토 회복이 현실이 됩니다. 과연 새로운 질서 속 한국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담은 소설 트럼프의 당선과 한국의 만주 회복,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서장 새로운 시대의 도래. 2024년 11월 대한민국 서울. 사람들은 길거리에 대형 전광판을 주목하고 있었다. 트럼프 당선이라는 붉은 글자가 스크린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뉴스는 곧장 미국 전역의 선거 결과를 전했고 미국의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도널드 트럼프가 되었다는 소식은 온 세계로 울려 퍼졌다. 한국 정부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가 부르짖은 아메리카 퍼스트 구호는 더 이상 단순한 선거 슬로건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취임 첫 연설에서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철수하고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음성은 한치의 타협도 없는 단단한 어조로 국민들에게 울려 퍼졌고 그 말은 한국 정부의 귀에 곧장 경종을 울렸다. 며칠 뒤 주한미군 관련 긴급 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협상 자리가 아니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비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그 내용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트럼프는 단호하게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며 그 대가로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묻박았다. 회의실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은 참담한 표정으로 청와대 계단을 내려갔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동맹이 그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었고 그는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미국의 요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들은 정부가 자주적으로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저 돈으로 미국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깊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청와대의 비밀 회의에서 오간 주제는 단 하나였다. 한국의 독립적인 방위력 확보. 그리고 그 방안 중 하나는 핵무장이었다. 이와 같은 급진적인 아이디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이었지만 더 이상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며칠 후 대통령은 내각을 소집해 주요 관계자들과 일대 결정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한국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에 기대어 우리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국방을 강화할 것입니다. 핵무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었을 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이는 오랜 기간 금기시되었던 문제였고 이를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파장은 거셌다. 하지만 이내 국방부 장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통령님, 우리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독립적인 핵무장을 통해 동북아에서 자주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결정의 무게가 지닌 엄청난 의미를 깨달았다. 핵무장이란 단순히 군사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스스로 자리를 잡고 주권을 지켜내겠다는 상징이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협상에서 전례 없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 소식은 곧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국민들은 자국의 결단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독립적인 방위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하나가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었다. 제1부 핵무장의 길. 대한민국이 결정을 내린 그날 밤은 유독 깊고 고요했다. 늦은 저녁 청와대에 모인 인사들은 결연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핵무장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내딛어졌다. 비밀리에 구성된 국가핵개발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날부터 위원회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밀실 속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낮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듯 보였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발걸음은 연구소와 비밀 회의실로 향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최고 과학자와 엔지니어들로 꾸려졌고 그들 중 일부는 처음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무거운 사명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모두 국가 1급 기밀에 서명해야 했고 그 약속은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엄중한 서약이었다. 이들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미 대한민국은 상업용 원자로와 관련 기술을 완벽히 갖추고 있었지만 이를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과의 협정은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를 이끌어야 했다. 그 과정은 어둠 속의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았다. 누구도 들키지 않도록 그러나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야 했다. 핵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연구가 이루어진 곳은 심심산골에 위치한 지하 연구소였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가족과 떨어져 고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지쳐갔지만 그 눈빛 속에는 결연한 불꽃이 있었다. 연구 과정 중 고비도 있었다. 미사일 연료를 최적화하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력난과 안전 문제가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어떤 밤은 연구소의 전원이 꺼진 채 연구원들이 땀을 흘리며 수동으로 시스템을 재조정하기도 했고 몇몇은 신경을 곤두세우며 잠을 잃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책임지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방어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을 지탱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들의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조용히 제공했고 신속한 자재와 물품이 제공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언론의 눈을 피해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외부에서는 이 연구가 단지 또 하나의 과학 프로젝트인 줄만 알았고 그 누구도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을 짐작하지 못했다. 비밀리에 훈련된 미사일 부대는 언젠가 그들이 보호해야 할 사명을 다할 날을 기다리며 밤마다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거듭했다. 마침내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핵무기 시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위원회에 전해졌을 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박수를 치며 서로를 격려했지만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었고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얼마 후 대통령은 대한민국 핵무기 실전 배치 선언을 준비했다. 대한민국의 공식 발표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대한민국은 독립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핵 억제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 발표는 곧장 일본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왔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들은 다르게 반응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자주국방에 대한 갈망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음을 조용히 자축했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누구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섰다. 한국의 핵 보유 선언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닌 자존의 선언이었다. 그날 밤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요히 그러나 벅찬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제2부 북한의 위기와 중국의 개입.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화면이 그의 부재를 전하고 있었고 북한 전역은 불안에 휩싸였다. 어느 날 그는 모습을 감추었고 그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소문은 빠르게 번져나갔다. 일부 주민들은 작은 소리로 건강 악화를 말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마지막 모습을 보였던 행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암시했다. 권력의 중심이 텅 빈 그 자리엔 침묵과 공포가 흘렀다. 이 혼란의 틈을 놓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었다. 중국의 동북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왔다. 평양을 점령하기 위한 계획은 그들 손 안에 있었고 이제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완전한 통일된 모습은 아니었다. 3대 정파의 분열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중국 지도부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고 이 틈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력들이 이미 내륙에서 부딪히고 있었다. 평양을 향하는 부대는 예상보다 약해진 상태였다. 동북 삼성의 병력은 권력 투쟁에 따라 다수 내륙으로 재배치된 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양으로 진주하기 위해 강행군을 시작했다. 동북군 사령관은 전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품고 있었지만 북한이 현재 보유한 재래식 전력으로는 그들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청와대의 회의실은 비상체제였다. 각 부처가 모여 북한의 혼란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논의하며 대책을 마련했다. 평양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국이 평양을 장악한다면 그 다음은 한반도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다. 마침내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중국의 경보를 날렸다. 대한민국의 최신 기갑부대와 포병 전력, 그리고 핵 억지력을 뒷받침하는 미사일 부대는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
전방사령부에서는 병사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언제라도 출동할 준비를 갖췄다. 그들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있었다. 이번 전투는 단지 북한 방어를 넘어 민족의 통일을 위한 중요한 싸움이 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중국의 동북부는 결국 평양으로 진주했다. 그들은 빠르고 거칠게 도시를 장악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다. 한국군의 포병부대가 남쪽에서 그들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한 것이다. 산발적으로 퍼진 폭탄이 중국군의 전진을 가로막았고 그들의 진격은 느려지기 시작했다. 한국군은 막강한 화력을 통해 단숨에 중국군의 전략을 꺾어놓았다. 평양의 밤하늘에는 붉은 불꽃이 번지고 전투의 불길이 온 도시를 물들였다. 한국군의 기갑사단은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중국군을 몰아붙였다. 중국군은 결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동북군 사령관은 진압되지 않는 강력한 화력과 마주한 후 이 전투가 예상보다 더 힘들고 복잡해질 것임을 깨달았다. 한편 중국 내부에서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핵 보유 선언 이후 그들은 핵 균형의 원칙을 깨뜨릴 수 없었다. 한국이 이미 억제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재래식 무기뿐이었다. 이로 인해 전투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피비린내 나는 지상 전투가 이어졌다. 결국 중국군은 한국군의 강력한 전력 앞에 한 발 물러서야 했다. 평양과 그 일대의 전투에서 패배한 중국군은 후퇴했고 북한의 혼란은 잠시 안정세로 돌아섰다. 한국군은 그토록 오랫동안 지켜야 했던 국경과 자유를 지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날 밤 하늘에 남아있던 붉은 불꽃은 사람들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다. 제4부 만주 회복과 새로운 질서. 평양에서의 승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서서히 그 의미를 드러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안정화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했고 한반도 전역에 걸쳐 고요한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전쟁의 상흔은 여전했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은 이미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감하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이제 시선은 북쪽서 넘어 오래된 기억 속의 땅인 만주를 향하고 있었다. 만주는 단순한 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곳은 한민족의 오랜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조선의 옛 땅, 과거의 꿈과 패배가 응어리진 땅이자 언젠가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땅이었다. 한국군 지휘부는 만주를 향한 움직임이 그저 꿈이나 희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중국 내부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했다. 3대 정파의 분열은 깊어졌고 권력투쟁은 중국 전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대내외로 분열된 권력은 더 이상 통합된 국가라기보다 서로 다른 세력이 자원을 놓고 다투는 산산조각난 모래알과 같았다. 주요 도시마다 세력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제 한국군은 만주로 향할 채비를 마쳤다. 군 지도부는 만주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삼았다. 동북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라는 그들의 외침은 설득력 있게 들렸다. 한국의 군사력이 이미 검증된 상태에서 만주로의 진출은 주변 국가들에게 강력한 경고이자 선언이었다. 한국군은 평양 전투에서 보여준 무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주도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겨울 첫 발걸음이 만주 땅을 밟았다. 군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와 눈발이 흩날렸다. 한국군의 기갑부대와 보병부대가 조용히 진격하며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되찾아야 할 땅을 한 발 한 발 밟아 나갔다. 민간인을 보호하며 혼란을 수습하는 동안 이들 병사들은 그 땅에 남겨진 역사의 흔적을 새삼 발견하곤 했다. 만주의 도시는 폐허 같았지만 그 속에 깃든 시간의 흔적들은 무겁게 다가왔다. 그곳은 이미 잊힌 과거의 땅이 아니었다. 한국군은 만주를 한민족의 새로운 기지로 삼을 계획을 세웠다. 이제 이곳에 남은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나 영향력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오랜 염원이자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한편 한국 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었다. 이곳을 단순히 군사적 영향력으로 장악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회복으로서 그 땅을 한민족의 새로운 고향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한국은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만주를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세우려는 결의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깃발이 만주의 여러 주요 지역에서 휘날릴 때 세계는 이를 경악과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중국 내부의 분열과 혼란 속에서 한국은 안정과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주도자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제 만주는 잃어버린 고향이 아닌 되찾은 고향으로서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새 질서의 시작점이 되었다. 에필로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전쟁이 끝난 후에 한반도는 깊은 안도와 설렘으로 뒤덮였다. 과거의 공포가 걷히고 이제는 온 세상이 주목하는 곳이 되어 있었다. 만주에서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전략적 성장은 동북아를 다시 바라보게 했고 세계는 한국의 위치를 새롭게 인정하고 있었다. 이웃 국가들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협정의 핵심에는 한국의 군사적 주도권과 외교적 영향력이 있었다. 이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외세에 휘둘려야 했던 한민족이 마침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상징적인 증거였다. 조약의 마지막 서명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세계는 이미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울의 외교부 청사에서는 평화협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각국의 외교관들이 모여 한반도와 만주의 평화 번영을 논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담담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지 군사적 힘에 기대는 나라가 아닌 평화를 지향하며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차례차례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만주 땅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기업들과 과학자들이 그곳으로 이동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와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때 폐허와 같았던 만주의 도시들은 점차 생기를 되찾아갔다. 만주에 자리 잡은 국제 평화도시는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한국과 이웃 국가들의 협력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곳에서 매년 열리는 동북아 경제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와 기업가들이 모여 한반도와 만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논의했다. 만주는 더 이상 잊혀진 땅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국이 동북아를 이끌어갈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중심이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발전과 영향력은 군사적 강국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새로운 강대국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만주와 한반도를 잇는 철도망과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과 만주를 오가는 교류가 활발해졌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가 공유되며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들어섰다. 한편 서울의 거리는 전쟁과 혼란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조국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느끼며 평범한 하루 속에서 새롭게 다가온 평화와 안정에 감사했다. 거리 곳곳에서는 만주의 개발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화면을 장식했고 많은 이들이 만주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이주를 준비했다. 대한민국의 국경 너머로 뻗어나간 영향력은 더 이상 군사적 우위에만 그치지 않았다. 한국은 경제와 외교, 문화를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었고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을 책임지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한민족은 마침내 자신들만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고유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가진 국가로서 세계와 나란히 서고 있었다. 만주와 한반도에 울려 퍼지는 평화의 종소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여러분, 이 소설이 보여준 대한민국의 선택, 그리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 그 무게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트럼프의 당선과 한국의 만주 회복,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새로운 질문을 던지길 바랍니다.